자, 461페이지 제일 위에 얘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대손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그죠? 우리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건 추정 경비란 이야기예요. 실제로 대손은 얼마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회계장부에 썼는데 회계장부에 쓴 게 세법상 한도 이내면 인정해 줄 거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한도 초과라고 우리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상각비나 기타 대손상각비를 쓸 거잖아. 비용 처리했는데 마음대로 많이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하는 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우리가 800만 원만 설정한 거예요. 그럼 200만 원 부족하죠? 그 신고 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결산 조정 사항은 신고 조정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끝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재 위에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 없으며라고 적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한도가 초과하게 되면 우리는 송금불산입 처리하는데 자 유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걸 보세요. 자 우리 추정액이 대손 충당금 설정할 추정액이 예를 들어서 자 100을 우리가 설정을 할 거예요. 자 100을 설정할 건데 지금 우리가 장부에 있는 잔액이 60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60 잔액이 있는데 100을 만드는 걸 지금까지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보충법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보충법을 쓴다라는 건 우리 100 설정할 건데 그런데 잔액이 60 있으면 빼서 플러스 40만큼 더 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 설정하는 게 플러스 40 해서 집어넣는 게 보충법으로 해서 회계 처리했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데 법인세법은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법인세법은 먼저 60이 남아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이 60을 빼내버릴 거예요. 60을.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100을 다시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총회법 또는 환입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인세법은 왜 이렇게 쓰냐면 60에 남아있는 건 전년도에 처리했던 비용들이죠.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설정할 거하고 전년도 거하고 서로 섞이면 더 꼬여요. 그래서 이 둘이 따로따로 놀겠다는 거예요. 하다가 남았으면 남은 거 빼서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올해 거는 다시 세법상 한도 계산해서 새로 설정하겠다는 게 법인세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야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설정한 게 있었는데 만약에 전년도에 지금 얘는 전년도에 설정한 분이죠. 그러면 전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럼 전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발생했다면 얘는 세무조정을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뒀겠죠. 그런데 지금 얘 잔액 있는 것마저 없앤다 그러면 한도 초과 난 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될 거잖아요. 아예 싹 없애버리고 올해 거 한도만큼 새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전부 다 없애면 당연히 전기에 인정 안 했던 부인한 금액도 같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들었던 걸 나중에 지울 거잖아. 그래서 이때 소득 처분을 유보 발생이라고 그랬다가 차기에 얘를 역조정을 해줄 거예요. 얘를 송금 산입 차감 조정 유보 감소로 추인을 해줄 거예요. 추인.
지금 얘네들 다 빼내는 작업하면서 전기의 한도에 대해서 부인된 것도 얘 지금 잔액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 그럼 전기의 한도 초과난 것도 다 같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기억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차기에 자동 추인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추인시켜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서 풀 문제 중에서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만 그냥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서식을 안 만지고. 그럼 그 문제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줄로 띡. 전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얼마 있었다. 그 말 적혀 있는 건 전기 거면 올해 자동 추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자동 추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도 초과액을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기업회계 기준과 보충법, 법인세법, 총회법에 따른 차이로 대손충당금 기초유보 잔액, 전기에서 넘어온 거 있죠? 얘는 전액을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입 같은 거죠? 그럼 차감조정 유보로 처분한다는 건 지금 얘는 이것만 적어놨는데 위에 거를 추인하는 거예요. 위에 거를 추인해서 지금 얘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이 방법 쓰기 때문에 추인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에도 한도초가 났고 올해도 한도초가 났어요. 그러면 둘 다 한도초가 났다가 아니고 전기에 한도초가 난 거는 싹 다 없애서 깨끗하게 0 만들고 올해 또 설정할 한도만큼 계산했는데 초과 나면 올해 다시 한도초가 유보 발생. 내년 되면 또 걔는 자동으로 추인되고 또 내년 거 가지고 다시 계산. 이렇게 그 해 것만 가지고 계산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아니면 전년도 거랑 같이 계속 꼬일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이 총회법을 쓰는 거예요. 총회법. 자, 그럼 대손금 처리 및 세무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대손에 대해서 제가 추정경비고 뭐 결산조정 사항이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 봤더니 대손금 범위에서 신고조정 사항 적혀 있고 아래 결산조정 사항 적혀 있네.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어떻게든 결산조정 사항이다라는 말도 우리 장부에 쓰게 되면 세법이 인정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세법이 인정한다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둘 다. 그런데 지금 적혀 있는 애가 우리 대손 사유잖아. 그럼 이 대손 사유에 인해서 못 받게 되면 인정을 하는데 결산조정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못 받아. 법인세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못 받아. 그래서 못 받는다고 쓰면 인정해 줄게. 그런 이야기고, 신고조정 사항은 뭐냐면 너 못 받아 정도가 아니고 너 죽어도 못 받아 그 이야기예요. 죽어도 못 받으니까 너 그 못 받게 된 날에 장부에서 못 받게 됐다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 안 하면 세법이 먼저 처리해 버리겠다. 그래서 옆에 강제신고정사항인 거예요. 강제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 소멸시효 완성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장부에 우리가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장부에. 그럼 예를 들어 외상배출금이에요. 그러면 세법은 이거 너 못 받게 되었으니까 외상매출금 얼마 못 받게 되었다라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장부에 처리 안 했지만 소멸시효 완성된 그 해에 무조건 대손 처리해.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거든,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세무조정을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해서 조정을 할 건데, 소득 처분은 차감 조정 유보의 발생으로 해둘 거예요. 왜 차감 조정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두냐면, 회사가 장부에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때 우리 법인세법은 말하겠죠. 난 이미 소멸시효 완성됐을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지금 대손 처리하는 건 비용 인정 안 할 거야. 서로의 타이밍의 차이니까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얘는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때 추인해 줄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자, 장부에 처리 안 했죠.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송금 산입을 했죠.
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정도의 눈이 됐어요. 비용이야, 비용 아니야, 비용 처리해. 이건 이제 인지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세법이 지금 이 돈 죽어도 못 받는다 했잖아. 그러면 외상매출금 못 받으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서도 얘 줄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 구하는 거 구해야 되잖아.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 가지고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할 거잖아. 그 한도 계산할 때 못 받는다고 한 애는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얘 못 받았어. 그럼 채권도 못 받는 채권이니까 지워라는 게 세법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반대로 볼게요. 자, 지금 얘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장부에 차변에 대손상각비든 대손충당금이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세법은 얘 대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 인정 안 하면 우리는 비용 인정 안에 대손금 부인의 얼마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둘 거예요. 왜냐하면 대손 인정할 수 있는 시점에 추인해서 해줄 거예요. 회사는 이미 처리해 버렸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시기에 얘를 이제 인정해서 추인해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비용 인정 안 해라고 지금 세법이 생각했으니까 생각했죠. 근데 우리 회사는 회계 장부에서 외상매출금 줄였잖아.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는 줄이면 안 되는 거죠. 대손 인정 안 하니까 줄이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더해줘야 돼요.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 만들 때는. 그래서 대손을 부인했다는 건 비용 인정 안 했다? 그거 생각도 해야 되지만 채권 잔액도 그럼 줄이면 안 됐다. 대손 당한 거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같이 따라다니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이 신고전액에 대한 설명시효 완성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만이 아니고 얘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 잘하는지 테스트 자주 물어봐요. 얘 줄이는 거 이따 서식 보면 어디서 줄이는지 아실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오른쪽 아래쪽인데 우리 대손사유는 부가가치세법하고 똑같아요.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인용해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거예요. 그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럼 우리 부도의 대손 확정 일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죠. 근데 부도 당했어서 이제 우리가 대손 처리했어요. 영원히 못 받나요? 걔가 어떻게든 살아나거나 하면 돈 받아야 될 거잖아요. 일단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록을 세법 장부에 남겨두란 이야기예요. 세법은. 그럼 우리 잊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게 비만 기록이라고 하는데, 비만 기록, 우리 회계에서도 비만 계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비만이면 뭐냐면 잊을 망자예요. 안 잊기 위해서 기록해두라. 그 안 잊기 위해서 기록해두는 게 1,000원이에요. 자, 우리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에 1,000원 비만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1,000원을 남겨놓는 건데 회계 장부에 남겨놓으면 잘했다고 할 건데 안 남겨놓으면 세법이 1,000원 남겨놔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이제 발생을 했고 대손 처리를 했어요. 자,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자, 얘가 부도가 났다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조건이 6개월 경과됐어요. 6개월 경과되면 이 대손 사유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이 6개월 경과라는 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손 확정 일자가 이번 사업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상반기에 되면 오케이,
하반기에 되면 내년에. 하반기면 6개월 경과되면 내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6개월 경과가 됐는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뭐 6개월 경과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너 얘 부도 난 거잖아. 자, 우리 책에서 지금 부도 수표 어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중소기업은 부도 난 곳에 외상 매출금도 똑같이 지급을 해요. 다 6개월 경과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외상 매출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음 수표를 생각하지 말고 부도라는 것자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 부도 났는데 부도 난 거는 소멸시효 완성할 때까지 비만 기록 1,000원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법은 인정하는 금액이 대손상각비 99,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도 99,000원만 써서 장부에 A라는 회사에 외상 매출금 비만 기록 1,000원을 남겨놔야 우리 장부에서 사실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00원을 너가 회계장부에 안 썼다면 세법장부에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적의표에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세무조정은 너 지금 10만 원 비용 처리했네. 나는 1,000원 빼고 하기를 1,000원 빼고만 인정할 거야. 그래서 송금 불산입 비만 기록 1,000원 유보 발생으로 얘를 처리를 해둘 거예요. 얘는 소멸시효 완성되어서 주고도 못 받을 때 추인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 전까지 이렇게 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자, 우리 회사가 똑같이 6개월 경과했는데 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우리 회사가 장부에 대손 상각비 99,000원을 인식을 하고 외상 매출금 99,000원으로 99만 원 쓰고 있어. 99,000원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건 회계장부에 스스로 1,000원을 남겨줬다는 거죠. 세법은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죠? 지금 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는 얘와 같은 분계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부도 6개월 미경과 되었다고 볼게요. 부도 6개월이 경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장부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만, 대손 충당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럼 대손 요건을 아직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세법은 얘를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10만 원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둘 거예요. 얘를 그냥 전액 당연히 대손 인정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차기가 되면 차기에는 이제 6개월이 경과가 당연히 되겠죠. 내년이면. 그럼 이제 인정해 줘야 될 거잖아. 그런데 세법 회계에서는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또 회계 처리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지웠으니까. 그런데 세법은 그럼 인정을 할 건데 얼마 인정을 하죠? 99,000원만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99,000원만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지금 추인하긴 추인할 건데 추인하는 금액이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99,000원만 할 거라는 거예요. 부인액 99,000원만 차감 조정의 유보 감소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부에는 1,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추인도 99,000원만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1,000원이라는 애를 부도에서 남겨놓는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부도에서 다른 곳에서 상관없고 부도만 비만 기록 1,000원을 남겨놓는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이것만이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 채권 있죠. 자, 이거 개정되었죠. 30만 원 이하로. 20만 원 돼 있는 거 아직 숫자 안 바꿨나 봐요. 앞쪽 이런 쪽에는 바꿨는데 여기만 안 바꿨났네. 그래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우리는 대손 인정해 줄 거예요. 대손 사유로 인정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아래쪽들은 좌우 같이 이제 보면 되는데, 오늘은 메뉴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주고 끝을 낼 거예요. 자, 9,200건 회사의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이번에도 1, 2, 3번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자, 우리 대손금 조정이라고 적혀 있는 탭 있죠. 자, 어떤 탭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까지는 회계 장부상 대손 처리 내역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 대손 회계 처리한 거, 지금 여기까지는 대손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회계장부상 대손 처리 내역을 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자, 여기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오른쪽에 단기 손비 계상액이라는 건 회계 처리를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건 여기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왼쪽은 대손 충당금, 손비 적혀 있는 건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대손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거, 대손 상각비와 상계한 거. 세법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기의 비용 처리한 거냐, 올해 비용 처리한 거냐, 그죠? 그럼 이 처리한 것 중에서 대손 충당금 처리한 것 중에서 인정하는 건 시인에게 쓸 거고, 지금 대손 사유에 부적절한 것 아직 충족하지 못한 거는 부인에게 쓸 거예요. 또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한 것 중에 인정하는 건 시인에게 금액 쓰고, 이 금액 중에서 인정하는 게 얼마다. 회계 처리한 이 금액 중에 인정하지 않는, 대손 상각비 처리한 것 중에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다. 이렇게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앞에 제가 예를 든 분기에서 전부 다 대손 충당금 처리했다고 볼게요. 부도인데, 그럼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전액 처리했다면 99,000원 시인하고 1,000원은 부인한다고 쓰는 거예요. 1,000원은 부인한다고. 근데 전액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으면 여기 99,000원 시인에게 쓰고 여기에 1,000원 비만 기록을 부인에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대손 충당금 5만 원, 대손 상각비 5만 원 처리했다며.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 처리한 것 중에서 대손 충당금 처리한 거 5만 원은 시인하고 올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에서 4만 9천 원만 시인하고 1천 원을 부인할 거예요. 올해 비용 처리한 거에서 부인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제가 내일 저와 같이 이 문제 풀 때 제가 계속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네요. 막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말 안 하는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대손 처리했다고 말 안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문제는 무조건 원장 조회. 제가 분계 내역 보려면 원장 조회 갈 거라 그래 표현을 썼었죠. 어젠가 그저께. 지금까지 잔액 보는 건 여기 봤는데 분계 내용 보러 원장 조회 가서 대손 날짜로 찾아가서 분계 대손 충당금에 있는지 대손 상각비로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적혀 있으면 제가 계속 대손 충당금 처리했네요, 대손 상각비 처리했네요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없는 문제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서 찾고 비만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면 얘가 먼저 우선 남기는 거고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면 당연히 여기서 남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인액들이 전부 다 세무조정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부인 인정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인정하도록 추인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항목마다 추인되는 시기가 틀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된 거는 원칙적으로 각각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각각. 왜냐면 추인되는 시점이 틀릴 거니까. 부도 6개월 미경과야. 그러면 내년 되면 무조건 추인될 건데 비만기로 1,000원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3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채권 잔액을 쓰는데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여기 17번까지 쓰는 건 회계장부상 단기말 채권 잔액을 여기에 쓸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채권에 대해서 잔액을 쓰는데 근데 문제에서 그 채권 잔액은 알려줄 거예요. 외상매출금만 할 거다, 받을 같이 할 거다, 미수금 할 거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회계장부상 단기말 채권 잔액을 쓰면 지금 여기 19번은 여기는 세법상 채권 잔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의 채권 잔액을 만들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올해 부인한 금액이 있다면 얘네들이 있다면 자, 얘는 제가 다른 색으로 보면 만약에 얘가 부인한 금액이 생겼죠. 그럼 여기에서는 비용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채권 잔액도 줄이면 안 될 거잖아. 이만큼은 대손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올해 거니까 여기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단계. 여기 있는 금액만큼 채권도 줄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라고 들어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전기라고 적혀 있는 여기는 뭐냐면 올해 이전에 부인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부인한 게 있는데 얘가 아직 요건을 충족 못하고 아직도 세법이 인정 안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채권을 줄이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 금액을 여기 그냥 플러스로 쓰면 금액이 더해지는 거고 둘 다 마이너스 쓰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올해 이전 전기에 발생한 대손이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 못할 때 그러면 그 채권 잔액 아직 줄이지 마라고 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거 아직 줄이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회계 처리하면 인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을 회계 처리 안 한 거야. 그럼 위에 없죠. 근데 세법은 얘 주고도 못 받으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해에 송금 산입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강제신고 조정사항이라 그랬죠. 그러면 조정은 당연히 알아서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유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만큼
채권 잔액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안 썼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액만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이니까 못 받는다고 방금 줄였잖아. 세무조정도 줄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금액도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는 세법상 채권 잔액인데 세법상 채권 잔액을 가지고 무조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여기에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을 만드는 거예요.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할 채권 잔액. 그럼 여기 20번 칸은 20번은 세법상 채권 잔액은 맞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을 여기에 써서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19번에서 20번 뺀 거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여기가 그것 때문에 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급금,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그리고 제가 말했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한 매출채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또 그거 대손세액 공제 받은 매출세 그냥 부가가치세는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빼야 되니까. 그럼 얘 빼고 나면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죠. 그럼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이 왔으면 이제 세법상의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 할 것이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1%로 한다? 아니면 실적률은 1% 미만이다라고 하면 여기 기본율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알아서 대손 실적률을 계산을 해서 1%보다 크면 실적률을 클릭해서 써주고 1%보다 작으면 기본율인 1% 자동으로 나올 거니까 그걸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회사가 올해 한도가 적혀 있는데 올해 얼마를 더 계상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더 보충할 건지 얘는 장부상의 회계장부에 얼마 썼는지를 쓸 거예요. 회계장부에서 자 그럼 회계장부상의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지금 얼마 처리되어 있고 얼마가 더 우리가 장부에 남아 있었는데 얼마를 더 처리했다라고 쓰면 한도액보다 회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더 크면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한도 초과액을 우리는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할 건데 그럼 아래쪽에서는 이제 역조정할게. 장부상의 기초잔액이 있는데 이 기초잔액에는 전기에 한도 초과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한도 초과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잔액이 있었는데 올해 대손 처리한 거, 얘 27번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한 금액을 빼면 충당금 장부상의 잔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장부상 잔액을 정리를 하면 당연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제가 차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동 추인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여기에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얘가 여기로 마이너스로 들어올 건데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 당연히 플러스 값으로 적혀 있던 애가 여기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들어오도록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여기 12번 칸의 금액을 쓰게 될 건데 이 충당금 장부잔액이잖아. 충당금 장부잔액은 기초에서 단기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 상기한금에 빼면 남아있는 것 거잖아. 그래서 이 12번의 금액은 우리가 쓸 때
8번에서 11번을 뺄 거예요. 8번에서 11번 빼주면 우리는 충당금 장부 잔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쓰면 여러분한테 이제 얘 작성은 끝나는 건데, 지금 질문할 수 있는 문제 내는 사람이 포인트를 아무 것이나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는 사람이 저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 한 3문제씩 풀잖아.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그거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15회차 중에. 그런데 얘는 우리 책에만 해도 5개가 있어요. 그러면 3회차 중에 한 번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1년에 2번 정도씩은 나오니까 빈도가 매우 높은 애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무 조정하는 건 여기 부인액이 나온 것들 조정할 거고, 그리고 한도 초과난 거 조정할 거고, 그리고 정기 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금액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 우리는 정기 부인액 추인해주는 조정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뺀 거 있으면 그 송금 산입 조정해주는 게 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에서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일 저와 같이 자 얘네들 작성하는 거 볼 건데 1시간 넘게는 계속 얘만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 지금 봤는데 내일 같이 해봤는데 할만해, 그런 거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서식을 많은 사람이 싫어해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얘가 만약에 좀 어렵고 복잡하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드셔도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그랬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나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 썼었죠. 정상, 제일 어렵다고 말한 애가 얘가 정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백두산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한라산보다 낮게 내려가면 갑자기 여기는 평지로 뚝 떨어질 거니까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다음 주에는 쉬워요. 그럼 지금 우리 내일까지 하는 이 서식을 주말에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이 2개밖에 못했죠. 다음 주에는 막 3-4개씩 나갈 거예요. 그래도 시간 이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나가는데 3-4개 이상 나갈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내일 하는 것까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내일까지 하는 거에서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2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중요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나머지는 개수가 많아가지고 앞에 거 까먹어. 좀 안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우리 자주 봐봐야 안 좋잖아. 그죠? 다음에 길 가다 우연히 만나야지. 학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우연히 식당에서 저기서 밥 먹고 있네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죠.